리뷰하는 키트입니다. 오늘은 음성 AI인 11랩스 한 달 구독 후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결과가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이번 영상의 절반 정도는 진짜 제 목소리이고 나머지 절반은 11랩스로 학습시킨 AI 목소리입니다. 이제 본론이 시작되면 각 챕터는 제 실제 목소리일 수도 있고 AI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챕터가 AI인지 랜덤으로 섞어두었으니 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챕터가 AI 목소리일까요? 여러분은 과연 AI를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영상 마지막에 공개합니다.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제 채널에서 다루고자 하는 콘텐츠들 중 꽤 많은 수가 해외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영어로 녹음을 시도해 봤는데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발음 하나하나 신경 쓰느라 시간은 배로 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원어민 대비 자연스러움이 떨어졌습니다. 원어민 친구들은 영상 내용이 좋으면 발음은 크게 상관없다며 위로해 주었지만 전달력이 떨어지면 노력 대비 결과물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AI가 내 목소리를 학습해서 영어로 말해준다는 11랩스의 소문을 듣고 시험삼아 한 달을 구독해 보았습니다. 제가 구독한 건 가장 가성비 좋다는 크리에이터 플랜이며 첫 달은 반값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험해본 건 인스턴트 보이스 클론입니다. 10초 분량의 짧은 음성 샘플 하나를 올리면 바로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가끔 다시 보고 싶은 영상이 생겼는데 막상 나중에 찾으려고 검색해보면 도저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는 습관을 들여두시면 그런 순간에도 헤매지 않고 훨씬 편하게 영상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끔 다시 보고 싶은 영상이 생겼는데 막상 나중에 찾으려고 검색해보면 도저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는 습관을 들여두시면 그런 순간에도 헤매지 않고 훨씬 편하게 영상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작 10초 녹음으로 제대로 될까 싶었는데 결과는 꽤 괜찮았습니다. 큰 노력 없이도 결과물을 만들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목소리도 제작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학습용 음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AI가 잘 상쇄해주는 느낌입니다. 물론 학습 시간이 짧은 만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용해보고 싶었던 기능은 바로 프로페셔널 보이스 클론입니다. 이름처럼 더 정교한 학습이 가능한 기능인데 무려 30분에서 2시간 정도의 방대한 음성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미 영상이 꽤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음성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녹음본이 없다면 녹음부터 해놓고 구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성 파일은 여러 개 업로드가 가능하며 학습된 이후에도 다른 음성 파일을 추가하여 목소리 수정도 가능합니다. 업로드 후 목소리를 실시간 인증해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음성 학습을 진행합니다. 음성 데이터가 큰 만큼 학습에 2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학습을 마친 뒤 목소리가 생성되며 이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장으로 시연을 해봤는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미리 눌러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영상이 있어도 이상하게 나중에 찾으려 하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구독과 좋아요가 되어 있으면 훨씬 편하게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누르는 습관을 들여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과물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제 목소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구현도가 높았습니다. 체감상 80% 정도 완벽한 느낌입니다. 다만 그 나머지 20% 정도가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오전 9시 37분 무게 2.6kg짜리 박스를 열어보니 가로 28.5cm, 세로 13.1cm, 높이 14.9cm의 본체와 함께 용량 3.5리터로 표시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동봉된 USB에는 PDF와 XLSX 형식의 각종 자료 및 키트.exe 실행 파일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숫자와 단위, 영문자 등에서는 이상한 기계음처럼 띄엄띄엄 소리를 냅니다. 심지어 제가 학습시킨 데이터에 이런 숫자와 단위가 들어간 음성이 많았는데도 구현을 잘 하지 못하는 건 아쉽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면 원본보다 음질이 다소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음질 설정이 있긴 하지만 음질을 높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음질까지 중요한 경우에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한 크리에이터 플랜에서는 목소리를 딱 한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쓰려면 가장 비싼 비즈니스 플랜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투 스피치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력 모델은 11V3인데 감정 표현 태그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태그를 넣을 수 있습니다. Oh my god. Mark. Mark, talk to me. Please. There's so much blood. Help! Somebody help us! I was crying then, wailing over my husband's dying body. But let me tell you a secret. I was the one behind the wheel. And the best part? The woman in the passenger seat, bleeding out next to him, that was my only sister. 태그로 넣은 감정 표현이 상당히 잘 구현됩니다. 꽤 실제 사람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1V3에서 한국어를 입력하면 학습시킨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어는 11 멀티링구얼 V2를 써야 목소리가 잘 반영되는데 이 버전은 감정 태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또 하나 문제인 점도 있습니다. I will compare it with the hair dryers I used before. The head of the air palm is slightly smaller than that of the Dyson Supersonic. The lengths of the handles are quite similar. In the case of the previous JMW dryer, the head is noticeably longer. When placed side by side, the difference is immediately apparent. 방금 음성은 한국어로 학습시킨 목소리를 사용한 결과물입니다. 원어민 발음도 아니고 한국인 발음도 아닌 완전 3세계 국가의 발음이 튀어나옵니다. 언어 모델이 한국어 음성 데이터를 학습한 뒤 영어를 생성할 때 두 언어 사이의 의문체계 차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타 언어를 사용하려면 별도로 해당 언어를 학습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보이스 체인저는 본인의 육성을 다른 목소리로 변환하는 기능입니다. 목소리의 억양과 감정은 그대로 살리면서 다른 사람 목소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디오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마이크로 직접 녹음한 후 변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영상의 정보에 관심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아마 조금 이따 해야겠다고 잠깐 미뤄두신 상태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이상하게 영상이 끝나는 순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미루지 마시고 잊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영상의 정보에 관심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아마 조금 이따 해야겠다고 잠깐 미뤄두신 상태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이상하게 영상이 끝나는 순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미루지 마시고 잊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직접 목소리의 톤을 조절하고 그 톤만 다른 목소리를 입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감정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생각지 못한 단점을 발견했습니다. 비급한 변명입니다! 비급한 변명입니다. 이렇게 격한 감정은 표현하지 못합니다. 비명을 지르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감정을 입력하면 AI가 이 감정을 확 줄여서 출력합니다. 목소리의 안정성을 위해 감정의 진폭을 줄이는 것,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 그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어쨌든 연기가 필요한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빙 기능입니다. 영상을 올리면 원본 목소리를 살려서 다른 언어로 변환해줍니다. 제 채널 영상 중 하나를 더빙해 보겠습니다. 2000년대 전후로 출시된 고급 렌즈들에는 특유의 부드러운 감촉을 위해 우레탄 코팅이 입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코팅이 수분과 반응에 녹아내리는 이른바 가수분해 현상이 발생합니다. Many high-end lenses, those released around the early 2000s, were often coated with urethane for their distinctively soft tactile feel. However, as time progresses, this particular coating reacts with moisture and starts to melt away, a phenomenon commonly referred to as hydrolysis. 언어 인식률도 꽤 좋고 원어 목소리 톤도 나름 잘 살려줍니다. 자막 편집기는 구성이 직관적이고 간결해서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다만 원본 발화 시간과 번역된 음성 길이가 맞지 않다 보니 말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합니다. 실제 더빙에서는 이를 의역이나 쉼 같은 기술들로 상쇄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게 없으니 결과물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참고용이나 초안 확인 용도로는 충분하지만 실제 완성 영상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업로드 시 자막을 첨부할 수 있는데 뜬금없는 CSV 형식을 사용합니다. SRT나 VTT 같은 일반적인 영상 자막 포맷이 아니라서 별도로 번거로운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 달을 써본 총평입니다. 전반적으로 80% 정도는 상업용으로도 활용 가능할 정도로 훌륭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진중한 상업용 영상에 쓰기엔 아직 20%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과 처음부터 사람이 더빙하는 노력이 비슷해지는 지점이 옵니다.
때문에 기계적인 느낌이 다소 섞여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 컨텐츠에 적합합니다. 1인 크리에이터, 저예산 나레이션 및 오디오북 제작 또는 가이드 영상 같은 곳에서는 충분히 훌륭합니다. 반대로 방송 수준의 정밀한 발음과 자연스러움이 필요한 상업 제작물에 쓰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 보자면 저가형 구독제는 꽤 합리적이지만 고가 구독제는 금액에 비해 다소 제약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그럼 정답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과연 어느 부분이 AI의 목소리였을까요? 정답은 챕터 1, 챕터 3, 챕터 4, 챕터 7이 AI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목소리를 아는 주변 사람들도 정답을 완벽하게 맞히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몇 개나 맞히셨을지 궁금합니다. 이 구간은 자연스러웠다거나 이 부분은 티가 났다 하는 결과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11랩스의 실제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서로 정보를 나누는 아주 좋은 공유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크크크크를 넣으면 어떻게 읽을까? AI한테 웃음은 좀 무리였나 봐.